경호학 10주차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한의 경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경호 제도가 다 끝나고 나면은 경호의 조직 부분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정치 체제입니다. 최고인민회의가 있는데 이것이 국가 최고의 주권기관으로서 입법권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1998년에 기초로 개편하였고 김정은 집권 이후에 최고인민회의가 여러 차례 열렸습니다. 북한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이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면서 외교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교재에는 국방위원회라고 나와 있는데 2016년에 국무위원회로 명칭이 바뀌면서 최고의 북한 통치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최고 군사 지도기관이고 국가 지도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위원회의 임무를 고스란히 명칭만 바뀌어진 국무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전반적인 무력과 국방건설 사업에 대한 지도를 담당하고 있고요. 국방부문의 중앙기관 설치 및 폐지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고 중요한 군사 간부에 대한 임명 또는 해임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칭호를 만들고 장령 이상에 있어서 군사칭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전시 상태와 동원령 선포 등 최고의 국가 지도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각 총리가 있는데 정부를 대표하면서 최고 주권의 행정적인 집행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외형상 내각제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권력 분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노동당의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중앙집권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주요 강제력은 당과 군부입니다. 노동당이 되겠죠. 노동당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통제기구로서 당 조직 지도부가 막강한 권한과 권력을 통해서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를 지휘 통솔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핵무력의 완성을 선포하고 있죠. 다음 장 북한의 경호제도입니다. 북한의 그 노동당 위원장 경호 전담 기관은 군 중심으로 조직된 호위사령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호위사령부는 국가수반의 직속기관으로 독립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동당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경호활동의 지휘 및 지도는 중앙당의 조직지도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위사령부의 편성은
사령부 본부가 있고 직할기관이 있고 수도경비사령부 그리고 평양방어사령부가 있습니다. 호위사령부는 우리나라의 경호실 개념 플러스 수도방위사령부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호는 4선 경호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선 경호를 하고 있는데 비해서 북한은 더 철저하게 경호를 수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선은 호위사령부의 군관대에서 담당하고 있고 2선은 호위사령부의 호위중대, 3선은 호위사령부의 직속대대와 인민보안부, 그리고 4선은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호위사령부의 조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위사령부는 그 명칭이 다소 변천되어 왔습니다. 호위사령부에서 호위총국 다시 호위사령부 등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던 것이죠. 북한의 경호기관은 1960년대 후반 김일성 유일사상 체제의 등장과 일인 독재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호위국이 있었고 여기에 평양방어사령부와 수도경비사령부를 통합하여 호위사령부로 운영되어 왔던 것이죠. 그러다가 1983년에 호위사령부가 호위총국으로 명칭이 바뀌어졌다가 다시 92년도에 다시 호위사령부로 명칭이 바뀌어서 강력한 경호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호위사령부에는 약 10만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호위사령부 본부에는 참모부가 있고 1총국, 2총국, 3총국, 4총국 그리고 호위부 223처, 55처 등이 있습니다. 1총국은 호위 계획 및 조직, 호위 업무에 대한 총괄 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총국은 호위 행사에 조달할 물자를 생산하고 최고 지도자의 전용 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별장이 되겠죠. 3총국은 호위사령부 예하기관의 물자 공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총국은 국무위원장의 전용 별장 공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23처는 태양궁전이라고도 하는 금수산 기념궁전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55처는 전시 주의소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호위사령부 참모부는 후방부, 병원, 운수관리국 등이 있습니다. 호위사령부의 핵심 부서가 호위부인데 여기에는 1호위부, 2호위부, 3호위부, 4호위부가 있고 행사안전부, 열차호위부, 경비운수부 등으로 있습니다. 인원은 3,3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호위부장은 소장급이고 호위사령관은 대장급으로 보직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수도경비사령부는 50여 개의 중대 규모로 약 1,500명에서 2,00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개의 보병여단과 1개의 경보병여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양방어사령부는 약 25,000명으로 되어 있으며 2개의 전차여단, 4개의 포병여단, 고사포사령부, 공병대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호위사령부 직속으로 통신부대, 전차부대, 화학부대, 공병부대 등이 있습니다. 호위사령부의 임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신변보호를 위한 밀착경호, 근접경호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경호, 외국 귀빈 방문 시의 경호, 또 전용 별장과 농장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최고 지도자에 대한 반기를 든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호위사령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호위부가 4개의 호위부가 있는데 1호위부는 위원장의 근접 경호, 2호위부는 노동장 위원장 가족의 경호와 중앙당 청사의 경비 업무, 3호위부는 내각 총리 경호와 중앙청사의 경비 업무, 4호위부는 외국 등에서 온 고위급 인사에 대한 호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호 요원들은 다른 요원들에 비해서 능력 면에서 꼭 우수한 자원으로 선발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호위부 소속의 1호위부, 또 1호위부, 2호위부, 3호위부, 4호위부가 있고요. 참모부에 2국이 있는데 여기서는 초대소 관리부, 요리사 관리부, 계획부, 물자관리부, 공급부, 재정부, 행사부 등이 있습니다. 초대소 관리부에서는 초대소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요리사 관리부는 요리사 충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부는 초대소 유지 관리를 위한 계획 예산 및 물자 계획을 전담하고 있고 물자관리부는 위원장과 가족의 전용 음식물, 생필품을 구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급부는 위원장과 그 가족들이 초대소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공급하고 있고 재정부는 재정과 회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모부의 후방부는 간부부, 계획부, 농상관리부, 수산부, 양식부, 연유부, 운수부, 자재부, 정치부, 피복부, 송화, 상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병여단의 임무는 백두산 그리고 함흥 지역에 있는 별장, 삼지연 회의장과 소백산의 김정일생가 위양상 별장에 대한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보병 여단들은 자무산 별장의 경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도경비사령부는 평양시 내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순 문제의 색출 및 검색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호위사령부 옥과에서는 국무위원장의 건강관리의 일환으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약물치료와 식이요법을 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방지를 위해서 15명에서 16명으로 구성된 왕제산 경음악단을 운영하고 있고 또 여성 무용수 15명으로 구성된 백주산조가 있고 남녀 7, 8명으로 구성된 보천보 전자음악단이 있고
또 여성 무용수로 구성된 왕제삼 무용주 등의 기쁨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조를 다른 말로는 신기경호요원 또는 정신경호요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쁨조 요원 중에는 신기경호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을 이용한 시각적 심리적 작용을 이용하여 경호 위해자의 시선을 혼선에 빠질 수 있도록 호위요원으로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신기경호 요원들은 결혼 정년기인 27살이 되면 탄간부의 자제나 호위사령부 군관 등 상류층과 결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체적, 사상적 배경 등 사회신분의 상승으로 여건이 조성되어서 일단 상당히 상류계층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요. 호위사령부에서 해임되면은 비밀에 대한 준수를 해야 한다는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북한 호위사령부 경호요원의 인사관리와 교육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호요원의 인사관리를 보면은 일단 경호요원들은 까다롭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군관의 입장에서는 군관은 우리와 비교하면 장교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하전사는 부사관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군사들을 보면 병사, 하전사, 군관, 장령, 원수급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병사는 전사와 초급병사, 중급병사, 상급병사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하전사는 하사, 중사, 상사, 특무상사의 계급이 있고, 위관급은 소위, 중위, 상위, 대위의 계급이 있고, 저관급에는 소자, 중자, 상자, 대자가 있습니다. 장령급에는 소장, 중장, 상장, 대장이 있고, 원수급에는 차수와 원수가 있습니다. 먼저 군관 경호요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출신 성부가 가정 환경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군관 선발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서 매년 신규 요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출신 성분을 매우 중요시하고 가정환경, 본인의 군복무 생활 등을 검토하여서 추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군관 경호요원 선발 시에는 정권 체제 유지 차원에서 사상적, 정치적 동향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선발 자격 요건으로서 연령은 만 21살에서 24살까지며 신원상 요건은 사상 정치적으로 당사자는 물론 부 또는 모 쪽으로 7촌까지 가족 중에서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친척 중에 과거에 호위사령부나 사회안전성 그리고 국가안전보위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우대를 그 자녀들에 대해서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학력 면의 자격 요건은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학업 성적이 양호한 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호위사령부 군관경호요원 선발 위하여 인민무력성이 직접 운영되는 특수학교니 망경대 혁명학원에 당, 정, 군의 고위 간부들 자녀를 대상으로 인민학교를 졸업한 자를 8년간 체계적인 교육을 시킨 후 100% 인민군부대에 배치하고 있으며 군관학교 진출이나 군관 선발을 보장해주는 제도도 채택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조건으로는 키가 158cm 이상으로 심신이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신체 정밀 검사를 통해서 합격을 해야 되고 경력 요건으로서는 호위 사령부 예하 군부대에서 3년간 하전사로 복무한 자를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소속 중대장이 1차로 선발하고 상급 부대에서 2차로 선발하고 호위사령부에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전사 경호 요원입니다. 매년 2회에 걸쳐서 남자와 여자를 대상으로 중사와 상사 요원을 뽑는데 만 26세 미만인 자를 호위사령부 참모부에 선발하고 있습니다. 하전사 경호요원의 선발 시 자격 요건은 정치 사상적으로 당성이 강한 열성 분자여야 합니다. 북의 모계를 합쳐서 7총까지의 성분 조사를 하고 있고 항일 투사와 한국전쟁 당시에 피살자 및 전사자의 자녀들을 우대하는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 및 건강상의 요건으로 1차 신체검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2차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국가안전보위부 행사과에서 면접을 통하여 최종 신체검사에 합격시킵니다. 경력 요건은 병사 중에서 인민군으로 복무적인 상등병을 대상으로 선발한다는 것이죠. 고참 병사 중에서 통솔력이 있고 발전성이 있으며 근무 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하전사 경호요원으로 최종 선발되면은 참모부 대열가에서 호위사령부 직활기관 그리고 수도경비사령부, 평양방어사령부, 별장이나 농장경비요원 등으로 분류하여 배치하게 됩니다. 다음 신기경호요원의 선발입니다. 일명 기품조 요원들입니다. 매년 1회에 한하여 50명씩 후위사령부과에 선발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사상적 성분 조사를 철저히 하여 당성을 매우 중요시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부계나 모계 모두 7총까지 신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질병이나 성경험 등의 유무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밀한 신체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신장면에서 16세 때에는 156cm 이상, 20세 때에는 160cm 이상, 24세 때에는 162cm 이상으로 평균 신장이 160c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신체적인 조건을 매우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좌골부터 뒤꿈치까지 하체 길이가 안정키에 5cm 이상이 되는 균형적인 몸매를 갖춰야 하고 얼굴형도 16살 때는 타원형이어야 하고 머리카락이 15cm일 때 가마가 보이지 않아야 하고 귀는 귓볼이 뚜렷하면서 전체적으로 둥글지 않아야 하고 눈썹은 위치가 연령별 기준 수치에 합당해야 하고 눈을 감았을 때 눈꼬리가 귓볼보다 내려가지 않아야 하고 눈동자는 눈을 떴을 때 눈동자의 아래 위 비율이 기준치에 합당해야 하고 신체 부위에 흉터가 있으면 부적격자로 판정되는 등 아주 신체적으로 까다롭게 판정하고 있습니다. 선발 원칙은 100배수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시도당위원회에서 적격자를 물색하여서 신원조사에 하자가 없는 자를 엄선하죠. 신상 명세서를 작성하여 중앙당 조직 지도부 옥과에서 10배수의 인원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정밀 신체 검사를 실시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서류 겸사, 서류 심사를 하고 음악, 무용, 연기 능력 등 개인 재능을 포함한 개인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합니다. 처음에는 전국 시도에서 10명씩 추천 받아서 뽑는 인원의 100배를 처음에 뽑습니다. 그 중에서 옥과에서 10배를 선별한 후에 비서국에서 100명 중에 1명씩 최종 합격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기초과학연구원 종사자입니다. 여기에서는 위원장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기초과학연구원은 위원장이 취식하는 식품에 대한 연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500여 명의 인원이 기초과학연구원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무하려면 사상적 정치적인 출신 성분이 좋아야 됩니다. 여기서 농장원은 군복무를 마친 자를 대상으로 선발합니다. 전체 요원이 연휴에 정밀 건강 진단을 받고 있으며 이상이 발견되거나 충성심이 부족한 자는 전출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경비 요원으로서 병사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병사들은 금수산 태양공정 전용 농장 별장 경비를 담당하게 됩니다. 매년 이래로 각 여단별 남성은 80에서 90명, 여성은 10명에서 5명 정도 선발하고 있습니다. 17세 이상으로서 선발합니다. 여성은 17세에서 22세까지 미혼을 대상으로 선발합니다. 신체를 보는데 키는 148cm 이상, 몸무게는 43kg 이상, 질환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에 대해서 성분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무게는 6천, 외관은 4촌까지 연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월북자와 그 다음에 전과자, 화교, 재외교포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선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음 경호 요원의 교육 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군관 하전사, 일반 경비 요원을 따로 구분하여 교육 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관 경호 요원에 대한 교육입니다. 주로 군사학교 등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학교가 있고 군사대학이 있습니다. 군사대학은 전문대학이 있고 종합대학이 있습니다. 군사대학은 김일성 종합군사대학이 있고 김일성 정치대학이 있고 김책 공군대학이 있고 김정숙 해군대학이 있고 평양과학기술대학이 있고 로켓대학, 미림대학, 보이대학, 압록강대학, 김영직 군의대학 등이 있습니다. 군관학교는 강건종합군관학교, 김철주 포병종합군관학교, 후방군관학교, 탱크군관학교, 자동차군관학교, 대천군관학교, 통신군관학교, 비행군관학교 등이 있습니다. 여기엔 주로 그 김일성의 측근이나 가족들의 이름을 딴 교육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책이라는 사람은 김일성의 최측근입니다. 인민군을 창건하고 노동당 창건에 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한국 전쟁 중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딴 시도 있습니다. 김책시가 있습니다. 김정숙은 김일성의 부인입니다. 김정일의 생모이기도 하죠. 그래서 김정숙 군이 있습니다. 행정구역이 있는 것이죠. 김영직은 김일성의 아버지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실제로 독립운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강건이라는 사람도 김일성의 측근입니다. 군인이며 정치인이죠. 김철주는 김일성의 동생입니다. 이와 같이 김일성의 측근이나 가족들의 이름을 딴 학교들, 군사대학이나 공관학교들이 있습니다. 대동강 군관학교가 있는데 이곳이 바로 경호 전문 교육학교입니다. 1976년 창설되었고 호위사령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3년입니다. 졸업과 동시에 군관으로 인간시킵니다. 기본 과목을 보면은 호위이론, 경호 기초지식, 경호 전술과 기법, 경호 정보, 호위요령, 경호 관련 국내 관계 법령, 예절과 의전, 경호 교육과 사례, 국제 테러 조직, 혁명 역사, 정치상학, 정치상학이란 것은 주체사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국내의 정세, 군사상학은 정신무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군사규율, 체육, 사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교육 중에서 주체사상 교육이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대동강 군관학교에서 만점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중위로 인간하고 나머지는 소위로 인간시킵니다. 다음 신기경호 요원입니다. 국무위원장의 전용 별장이나 초대소 등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6개월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예절과 기교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만족조가 있는데 만족조는 예절과 기교를 교육하고 있고 행복조는 안마지와 마사지의 피로회복 전문 기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무조는 가창과 율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육 종료 시는 15일간 해외 견학도 시켜줍니다. 교육 종료 후에는 호위사령부 소위로 인간시킵니다. 호위사령부 옷가에서 관리하는 기품조가 있고 또 호위사령부 직할기관에 선전대가 있습니다. 선전대에 배치되어서 복무를 하도록 합니다. 인관 후에 연위에 정밀 신체 검사를 실시하는데 질병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즉각 해임시킵니다. 다음은 하전사 경호 요원입니다. 호위사령부 하전사는 호위사령부 직할 기관인 호위사관 교도에서 양성하고 있습니다. 예하부대의 하전사는 각 여당 교육대에서 양성하고 있습니다. 하전사 경호 요원들에 대한 교육 기간은 3개월에서 1년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목들은 호위이론, 호위요령, 경호관계법령, 정치상학, 군사상학, 혁명역사, 군사기율, 사격, 체육, 정치사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치사상을 전체 교육의 15%에서 20% 정도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마치면 호위사령부 하전사로 임명합니다. 수도경비사령부나 평양방어사령부, 농장 및 별장 경비부대로
배치됩니다. 일반 경비 요원입니다. 일반 경비 요원들은 호위사령부 본부 그리고 수도경비사령부 이런 곳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런 일반 경비요원들은 금수상공전, 전용별장이나 농장, 기초과학연구원에서 경비 업무를 주로 수행합니다. 호위사령부 직할기관의 요원들은 신병훈련소에서 양성하고 있습니다. 신병교육기간은 2개월 정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과목은 주체사상, 호위요령, 군사상학, 군사규율, 예절체육, 사격 등에 대한 과목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호위사령부의 경호작용입니다. 신변보호작용은 사선 경호를 하고 있습니다. 사중 경호를 채택하여서 일반적으로 삼성 경호보다는 더 강력한 경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열차, 비행기, 헬기, 그리고 집무실 창유리, 출입문, 행사용 연설탁자, 의자, 책상 등 이런 것들은 다 방탄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선 경우는 호위사령부 소속요원 군관대리에서 사복요원이 근접 경호를 담당하고 있고, 이선 경우는 호위사령부 소속 호위중대와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삼선 경우는 호위사령부 직속대대 요원과 사회안전성 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선 경우는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에 의하여 경호 임무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면담 시에는 대작급이 경호요원을 감독하고 있고, 소작급이 그림자 경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복제 경호요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경호 대상자의 얼굴과 비슷한 사람이나 성형수술을 통하여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경호 대상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접 경호를 하는 일선 경호팀은 약 1개 분대 한 10여 명 정도 12명 전으로 구성되어서 근접 경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차량 이동 시 경호입니다. 전용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열차 이동 시에도 전용 열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설 시에는 연설 장소에 대한 철저한 검색을 하고 있고, 현지 지도 시에는 1개월 전에 경호요원들이 사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당일날 아주 엄격하게 사전 경호로 현지 지도할 때 엄격하게 경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 경비 및 경호 정보 체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수상공정 경비를 아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외곽 울타리 길이가 약 7.5km, 그 안에 2.6km 이중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인공호수를 만들어 외부 접근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전용 별장에 대한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강 및 휴양시설이 북한 전역에 80여 개소 정도가 되는데 이런 곳에 호위사령부 소속 경비병들이 경비를 담당하면서 일반인들에 대한 출입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및 농장에서는 자연식품을 재배하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도 철저하게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호정보체계는 국가안전보위부는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보물을 수집하고 있고 인민보안부는 사회경제정보, 보위국은 군대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모두 국무위원장에게 직접 보고가 되는 체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경호 조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체를 보통 조직이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경호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도 이런 현대 조직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경호 조직의 특성을 보면은 경호 조직은 기동성을 가지고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고요. 경호 조직은 통합성과 계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명령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경호 조직은 폐쇄성을 가지고 있고 또 경호 조직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오늘날의 경호 조직에는 규모가 큰 대규모의 조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음 경호 조직의 원칙입니다. 경호 지휘 단일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 통일의 원칙과 의미가 통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상관으로부터 지휘를 받아야만 업무 수행하는 데 혼선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호요원은 여러 명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휘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지면 일사불란한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호체계 통일성의 원칙입니다. 일정한 관계가 통일성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급상황 시 상호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경호 기관 단위 작용의 원칙이 있습니다. 기관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지휘관이 있어서 명령에 의해서 임무가 수행된다는 것입니다. 경호 협력성의 원칙입니다. 국민과 협력해야 하고 국민의 역량을 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경호의 주체입니다. 미국은 국토안보부 산하 비밀경호국에서 경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경호 유관기관으로서는 연방수사국, 중앙정보국, 국토안보부 내에 해양경비를 담당하는 코스트가드, 또 마약국 또는 시민권 및 이민국 등에서 경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수도경찰청 산하의 요인경호실이 있는데 여기서 경호를 담당하고 왕실에 대해서는 왕실경호과가 왕실 경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대통령 경호를 연방범죄수사국의 경호안전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일본에서는 왕의 그 경호를 위해서 황궁경찰본부가 있고요.
다음에 경시청의 요인경호과에서 주요 인사들에 대한 경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경찰청 경호국에서 대통령을 경호하고 있고, 경비는 공화국 경비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중앙경위국이 경호를 담당하고 있고, 한국에는 경호처에서 경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호 요원을 보면은 미국에는 특별수사관이 있고 SS 소속의, 한국에는 경호실이 있어서 경호실 직원이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 국가들은 경찰이 경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통 근접 경호 요원들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자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력 수준도 높고 합리적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단정한 외모나 건전한 국가관, 그리고 여러가지 기능적인 면, 사격, 체력, 호신술 등의 기능적인 면에서도 우수한 요원들을 경호 요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전문 경호 요원이 되는 여러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확고한 가치관 정립이 있어야 되고요. 또 사기 관리가 잘 이루어져서 충분한 사기 관리가 되고 자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교육 환경 및 교육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는 요원이어야 되고요. 또 합리적인 법규 및 제도 개선으로 인해서 경호 요원들의 신문 보장이 이루어질 때 전문 경호 요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한국 대통령 경호처의 공무원입니다. 경호공무원으로 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 또 면접, 또 신체검사, 체력검정 등을 통해서 공개경쟁시험을 통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경호공무원의 승진은 근무 성적이나 경력 평정 등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경호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5급 이상의 직원에 대해서는 고등징계위원회에서, 6급 이하는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경호공무원의 권리는 신분상 권리가 있고 재산상 권리가 있습니다. 경호공무원으로서는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하는데 방해를 하면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방해한 사람을 처벌하고, 공무원은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받고 있습니다. 재산상 권리는 봉급수당, 보상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경호공무원의 의무는 공무원의 의무를 따라야 됩니다. 선서의무, 성실의무 등등이 있습니다. 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이 있습니다. 긴급수사권이 있는 것이죠. 경호처장이 제청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합니다. 또 경호공무원은 무기사용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